지금부터 제가 낼 10개의 문제를 모두 맞추시면 당신도 컴덕의 자격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는 낸드 칩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요. 더 역사는 오래되었고요. 이것은 플래터라는 판에 자기를 기록하여 읽고 쓰는 장치입니다. 회전을 통해서 작동하고요. 충격에 취약합니다. SSD와 비교했을 때 동일 가격에서 보통 더 용량이 더 크고요. 무겁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HDD, 하드디스크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신기술입니다. 용문 채널에서도 종종 다뤘는데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형상을 예측하여서 넣는 기술 중에 하나로 보관하여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지포스 4000번대에서부터 이 기술의 3.0 버전이 적용되었는데요. AMD에서는 비슷한 기술을 AFMF라 부릅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DLSS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HDMI는 소니를 포함한 7개의 기업이 개발한 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사라는 집단은 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 이 포트는 마른 목골인 HDMI와 달리 오각형입니다. 대부분 동시대의 HDMI보다 대역폭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주사열 모니터에서는 이 포트가 많이 쓰였는데요. 종종 이것은 HDMI와 다르게 고정하는 걸쇠가 있어서 그냥 뽑다가 파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래픽카드는 HDMI 포트 1개 그리고 이 포트를 3개 정도 넣어주는 게 정석처럼 굳어졌는데요. 이 포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스플레이 포트, DP 포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윈도우 XP는 가장 성공한 운영체제로 손꼽힙니다. 그와 반대로 이것은 가장 혹평을 받는 운영체제로 유명한데요. 혁신적인 기능으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그리고 윈도우 무비메이커 탑재, 시스템 복원 기능의 탑재, 이렇게 신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요. 실제로는 블루 스크린이 정말로 많이 나왔던 운영체제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메모리 누수가 문제였다고 지목을 받는데요. 좀 더 쉽게 힌트를 드리자면 윈도우 비스타는 아닙니다. 2000년도에 출시했던 이 윈도우 운영체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윈도우 V, 윈도우 ME, 밀레니엄 에디션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광학 디스크의 전성기는 CD였습니다. 그리고 황혼기는 블루레이 디스크, 즉 BD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전성기와 황혼기를 둘 다 담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CD의 평균 용량은 700메가였습니다. 이것의 평균 용량은 싱글레이어 기준 4.7기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비스타 때부터 이것으로 설치 미디어를 배포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가 이것을 지원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영상은 대체로 480p라는 규격으로 많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후에 HD급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블루레이가 필요했지만 그 전에 일단 선명함을 갖다가 유저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기억에 남는 이 장치, 이 디스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DVD입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저장 아이콘이 이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덕들은 바로 이게 뭔지 알 텐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5.25인치인 이것은 대충 360kB로 기억되고요. 3.5인치인 이것은 1.44메가로 많이 기억됩니다. 윈도우 설치 미디어도 XP나 98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배포됐는데요.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갖다가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없는 예전 PC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부팅했었고요. 지금도 윈도우 기반의 운영체제 디스크가 C로 시작하는 이유는 A 디스크, B 디스크 같은 경우엔 이것에 할당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스켓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지금은 약간 사형 산업으로 접어든 PC방이라는 우리의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장은 좀 일렀는데 98년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배후에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마스터피스를 찍은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 총 12개의 유닛을 갖다가 한 번에 부대 지정을 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주제로 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별명은 민속놀이라 불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풀어놨는데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블리자드라는 이 게임의 개발사는 한국 서버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멀티플레이를 갖다가 거의 최초로 한국에 정착시켰던 이 게임, 굉장히 유명한 이 게임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장 장치에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이전 버전인 삐리리 16 보다는 더 많은 파일과 볼륨을 지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맥이라던가 블랙박스라던가 이런 데에 굉장히 넓게 쓰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한 개의 파일이 4기가를 넘으면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FAT32, FAT32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USB 포트는 A타입 포트 기준으로 크게 까만색과 파란색으로 나뉩니다. 무선 마우스나 무선 헤드셋, 그리고 무선 키보드 같은 것을 쓸 때 보통 동글을 PC에 꽂게 되는데요. USB에 꽂게 되겠죠. 이것을 까만 포트가 아니라 파란색 포트에 꽂으면은 이따금 동작을 잘 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 포트 연결했을 때 데이터를 많이 전송하는 외장 하드 등을 연결했을 때 옆 포트에 USB 외장 하드 같이 많은 데이터와 전력을 쓰는 장치를 연결했을 때 더더욱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신호 간섭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USB 동글 등에 사용하는 2.4GHz 대역이 USB 3.0 포트와 주로 신호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빌 게이츠를 돈방석에 앉게 해준 이 프로그램은 1980년 IBM이 자사의 컴퓨터에 넣을 운영체제를 외주로 하기 위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만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며 자사의 이름을 달고 출시하기 전에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귀속시켜서 1.1 버전을 82년도에 출시하며 이 서막을 알립니다. 94년도에 6.22 버전으로 단종되기 전까지 이 운영체제는 2.0 버전에서 무려 10MB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했고요. 버전 2.11에서는 무려 한글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명령어와 문자 기반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파일을 좀 더 보기 편한 프로그램으로 MDIR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메가 히트를 했었는데요. 이 운영체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MS-DOS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맞추셨다면 당신도 굉장한 컴퓨터 매니아, 즉 컴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문제를 맞추신 분들께 특별히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